네. 그럼 좀 어렵긴 한데 제가 이런 기술적인 부분도 제가 체크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이런 AI 모델을 개발하거나 활용할 때 오픈소스 LLM, 상용 LLM 이런 이야기들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맞죠. 그러면 어떤 장단점이 있을 건데 그걸 어떻게 선택을 하셨고 뭐 어떤 고려해야 될 부분이라고 해야 되나? 네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기술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쉽게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진짜 이제 어려운 이제 기술적인 네. 부분이죠. 네, 그래서 아마 이제 보시는 분들도 제가 최대한 집중할 수 네. 있게 최대한 해보겠습니다. 네. 요즘 업계에서 이거는 건설뿐만 아닙니다. 이거는 뭐 금융, 뭐 제조, 뭐 이건 바이오 다 이 LLM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이제 거대 언어 모델, 오픈소스 LLM, 그러니까 LLM 거대 언어 모델이죠. 라지 랭귀지 모델. 네. 그래서 오픈소스 LLM 또는 상용 LLM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오픈소스 LLM은 대표적으로 페이스북 메타에서 뭐 라마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네네. 라마 이런 게 대표적인 오픈소스 LLM. 네. 상용 LLM은 이제 여러분들 쓰고 계시는 GPT, 챗GPT 네. 이게 상용 LLM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럼 저희도 기술 개발하면서 이 부분을 많이 따져 보는데요. 양쪽 다 일장일단이 있어요. 네. 우선 이제 상용 LLM을 볼게요. 그 오픈AI 챗GPT 다 써보셨으니까 네. 그거 먼저 보시면 GPT-4, 뭐 O3 막 많이 써보시죠. 네. 그 모델이 엄청 뛰어납니다. 그 질문하면 답변 정말 좋아요. 네. 그래서 이 오픈소스, 그러니까 이 상용 LLM, 챗GPT가 제공하는 이 LLM을 저희가 바로 가져 쓸 수 있어요. 뭔가 기술 개발할 때. 그 API를 호출한다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픈 챗GPT에다가 돈을 좀 내면서 얘들의 엔진을 저희가 같이 쓰는 거예요. 네. 네, 수입하는 거죠. 아. 그래서 가져 쓰면서 요구하시는 고객들의 문제를 해결해 드릴 수가 있어요. 이게 그래서 상용 LLM을 이제 가져 쓴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요. 그건 최첨단 AI 기능을 바로 쓸 수 있으니까 개발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네. 솔직히 이런 상용 LLM, 챗GPT 가져 쓰면 저희가 뭐 필요하신 거 개발할 때 거의 한 달도 안 걸려요. 네, 굉장히 빠르죠. 왜냐면 가져 쓰는 거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런 API를 호출한 것만으로 최첨단을 쓰니까 빠르고 또 모델 관리 업데이트도 이제 그 챗GPT가 하니까 네. 그것도 되게 이제 편리하게 되죠. 단점은 비용이죠, 당연히. 네. 그리고 이제 네. 어떤 데이터 통제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저희가 뭐 경기도청에 네. 이렇게 이런 상용 LLM을 써가지고 납품했다. 그러면 경기도청이 엄청 많이 쓰면 이 API 호출 비용을 챗GPT에 줘야 됩니다. 네, 실제로 비즈니스가 그렇게 돼 있어요. 비용을 네, 네. 저희는 그거를 가져 썼기 때문에 네. 뭐 좀 튜닝하거나 껍데기를 씌운 값을 받는 거고 실제 엔진을 가져 썼기 때문에 엔진 돌렸으니까 엔진 돌릴값 내 해서 청구가 옵니다. 비용이. 네. 그래서 이제 단점은 이런 비용, 그 데이터 통제권, 그 네. 데이터도 잘못하면은 이렇게 나갈 수 있죠. 이런 부분이 단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기술을 이렇게 풀어주시니까 좀 점점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용이란 말이 이제 커머셜이잖아요. 네. 그래서 상용 LLM을 가져 쓴다는 거는 그런 챗GPT에 돈 줘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되고요. 그러니까요. 네. 이제 네. 반면에 이제 오픈소스 LLM 이렇게 네. 얘기를 합니다. 그건 이제 라마 뭐 이렇게 하는데 네. 오픈소스 LLM은 이제 공개한 거죠. 네. 그래서 얼마 전에 중국에서 딥시크 막 엄청 네. 오픈소스예요. 그러니까 딥시크 라마 그러니까 엄청난 그 거대 LLM 엔진을 만들어서 세상에 뿌렸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그거를 가져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오픈소스이기 때문에 저희가 뭔가 이걸 가지고 개발했다고 해서 돈을 안 내요. 그런 차이가 있군요. 네. 하지만 이렇게 오픈소스 LLM은 저희가 뭔가 작업을 많이 해야 되겠죠. 공개된 모델을 가져다 쓰지만 막 커스터마이징도 하면서 막 개발도 해야 되고 튜닝도 해야 되고 이제 많은 인건비가 들어갈 수 있죠. 이제 뭐냐면 그런 것들이 자유롭게 커스터마이징하고 서버에도 올릴 수 있고 이게 오픈소스의 장점입니다. 비용도 안 나가고. 네. 그리고 기업에서는 데이터 유출 걱정이 없죠. 그렇죠. 네. 왜냐면 챗GPT 엔진을 가져 쓰면은 아무리 이제 통제하더라도 괜히 걱정되잖아요. 저 챗GPT에 돈 주는 거 보니까 뭔가 있지 않아? 이렇게. 네, 쉽게 얘기하면. 근데 오픈소스는 이제 가져다가 탑재한 거라서 그러니까 폐쇄망에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네, 그게 이제 오픈소스 LLM의 특징이고요. 그런 차이가 있군요. 네, 그래서 데이터 유출 걱정이 이제 없고, 그래서 이제 산에서 폐쇄적으로 운영 가능하고, 필요한 대로 튜닝한다. 이런 측면에서는 또 오픈소스 모델이 굉장히 좋은 거죠. 그래서 단점은 아까 말한 것처럼, 이걸 하기 위해서 초기 성능이나 안정성이 계속 좀 살짝 떨어질 수가 있죠. 이제 그거를 극복하는 게 또 이제 기술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는, 이 상용 LLM하고 오픈소스 LLM을
둘 다 합니다. 네. 결국은 둘 다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선택의 기준, 이제 고객사들이나 선택의 기준은 그 기업의 상황과 목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디에것을 챗봇, 대한 토목학교 챗봇도 하고 이런저런 AI 챗봇 하는 과정에서 기업들이 요구하시는 대로 상용 LLM을 가져다가 빨리 개발해서 레그를 완벽하게 구현해서 품질 좋은 걸 원하실 때는 이제 또 상용 LLM, 또 이제 폐쇄망에서 오픈되지 않고, 그러니까 오픈소스인데 우리 오픈되지 않고 여기서 쓸 수 있는 가져다 쓴 거니까. 그럴 때는 또 오픈소스로 저희가 가져다 쓰고 폐쇄적으로 구축해드리기도 하고 이렇게 혼합 전략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표님, 오히려 기업에서 지금 이런 프라이빗 모델을 운영하거나 뭔가 이런 시도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LLM을 좀 내부에 들이는 트렌드 어떻게 그럼 보고 계신가요? 이 부분은? 네, 저희가 이제 많이 만나보고 또 이제 그런 경험들을 기반했을 때 이제 이렇게 보니까 초창기 이제 거대 LLM, 거대 언어 모델들은 그런 수십억, 수천억 개 파라미터를 가진 이제 거대한 이제 거대했죠. 그래서 일반 기업들이 직접 돌리기는 무리가 있었고요. 그래서 또 그래픽 카드가 막 엄청 비싼 게 있어야 되고. 근데 요즘에 이제 그런 스몰 LLM에서 경량화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가벼운 LLM도 꽤 똑똑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 소스로 공개된 어떤 모델들은 이런 그러니까 딥시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압축이나 최적화를 거쳐가지고 일반 서버에서도 돌아갈 수 있을 정도로 좀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 덕분에 이제 기업들은 자체 LLM을 하려고 하는데도 이제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자체 LLM을 활용하는 것도 이제 방법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장점은 이제 그런 말씀드린 대로 데이터를 완전히 사내에서 돌릴 수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실시간으로 커스터마이징하고 원하는 대로 통제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에게 또 연락 오시는 이제 그런 분들도 그러면 오픈소스 모델로 사내에 구축하는 방향을 되게 좀 원하시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걸 둘 다 하기 때문에 거기 목적에 맞게 이제 하고 있고, 그럼 경량화 모델은 응답속도 빠르고 비용도 낮아지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제 모바일에서 자기만의 LLM이 돌아가는 이제 시대가 오긴 올 겁니다. 아직은 좀 기다려야 되긴 하지만 결국 그렇게 가고 있고, 이제 또 이제 저희가 만나는 어떤 건설 IT 담당자분들은 그래서 어떤 가능하면 이제 이 방화벽 안에서 AI가 돌아가면 좋겠다 해서 서버랑 같이 이제 제공되는 이런 거 요구도 하세요. 그래서 저희는 그러니까 예전에는 되게 힘들었지만 기술적으로 한계가 있어서 원래 가진 기술들이 근데 이제 되게 빨라지고 있어서 저희가 지금은 기업들이 원하는 대부분의 어떤 그 요구사항들을 다 만족시켜드리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는 또 그래서 클라우드는 너무 저희가 잘 하고 있고, 그러니까 클라우드 기반에서 AI가 돌아가는 거는 아까 LLM 또 도면을 이해하는 비주얼 LLM, 그 다음에 이제 레그라고 하는 지식 기반의 답변, 이 모드를 굉장히 잘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저희는 저희가 또 되게 앞서가고 있는 게 클라우드가 아니라 자체 서버망에서 이렇게 똑같이 되게끔 하는 거를 또 지금 굉장히 기술 기업을 많이 해놨습니다. 그래서 곧 다가옵니까? 이게 이제 쉽지 않은 건데, 클라우드의 생태계에서 돌아가는 AI들을 폐쇄망에서도 잘 돌아갈 수 있게, 이것도 저희가 지금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 보안이 중요한 산업에서는 이렇게 해드리고 있다. 점점 흥미롭네요, 대표님. 저 그러면 이건 좀 예민한, 민감한 질문일 수 있는데 아까 비용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그 비용 부분에 대해서 어떤 중소건설사 입장에서는 이게 사실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게 효과적인 부분에서 이 비용과 대비해서 어떻게 효과를 본다고 설명을 해드려야 되나?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많은 이제 경영진 분들이 그렇게 이제 보시고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돈 대비에 효과가 과연 있을까? 왜냐면 생성형 AI 너무 비싸지 않아? 막 뭔가 이렇게 구축하려면 예전에 진짜 몇십억 몇백억 했었거든요. 지금도 견적하면은 몇십억에 견적하는 회사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돈 대비 효과 당연히 먼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좋은 소식은 생성형 AI 기술이 이제 이 생각만큼 엄청난 비용을 이제 요구하지 않아요. 점점 싸지고 있어요. 그걸 이제 사실은 AI를 안 하시면 잘 모르시긴 하죠. 어느 정도 싸냐면 지금 우리가 생성형 AI 똑같이 지금의 기술을 한 2년 전만 해도 비용이 1000배였습니다. 지금 1000분의 1이 됐어요. 또 한 2, 3년 뒤에는 또 1000분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1000가 $1 된 거죠. 1달러가 나중에 뭐 0.1달러가 되겠죠.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 비용이 저렴해지고 있고,
이게 앞서 말씀드린 이제 오픈소스 모델 활용도 이제 그 줄일 수 있는 방안이어서 네. 예를 들면은 이제 사내 문서 챗봇을 만든다고 하면은 검색 이제 할 수 있잖아요. 그 사내 네. 문서를 네. 분석하고 답변 네. 생성. 네. 예전에 막 수억 원 이렇게 견적 네. 비용 발생하고 막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언어 모델이 이제 투자를 많이 했던 기업들은 회수해야 되기 때문에 몇십억 이렇게 막 갔었죠. 근데 지금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네. 네, 바뀌었고요. 그래서 이제는 기존에 있는 AI API 그리고 오픈 소스 모델 아니면 오픈 소스를 이제 클라우드에 얹혀서 쓰는 거 아주 적은 비용으로 시범 적용할 수 있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어떤 중견고에서 진행한 POC 프로젝트도 아주 몇 개 팀 쓰는 작은 규모로 시작을 했는데 한 2달 만에 이제 이거를 해드렸고요. POC를 이제 그런 생성형 AI가 들어가지만은 굉장히 저렴하기 때문에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1-2천만 원에도 생성형 AI 도입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기업용으로. 네. 정말 접근성이 아주 용이해졌다고 표현할 네네. 수 있는 거네요. 네. 네. 그래서 지금은 큰 비용이 없어도 네. 생성형 AI를 중견 기업 내에 도입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네. 써보고 이게 너무 괜찮다 하면은 그때부터 이제 사실 AI 모델 개발보다 네. AI를 사용자에 맞게 사용성 개발에 더 연구를 해야 되는 거죠. 정말 어차피 사용자들은 AI를 알 필요가 없어요. 네. 내가 원하는 거 답을 주면 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AI 엔진을 가지고서 그러니까 UX라고 하죠. 사용성에 맞게 작업하는 거에 오히려 비용 투자하면 오히려 진짜 사용자들이 너무나 만족하는 그런 결과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도 좀 비용 부분은 깔끔하게 정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부분도 좀 짚고 넘어갈 수 없지 않는데 잘못된 정보, 오류를 심어져서 생기는 문제점들 네네. 뭐 이런 것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결하시는 건가요? 예, 또 중요하고 현실적인 질문입니다. 네. 예, 그런 아무리 AI가 똑똑하다고 해도 아직 한계나 위험성이 분명히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생성형 AI 대표적인 한계 부분이 이런 자주 거론되는 그 할루시네이션, 이제 이게 환각 현상이라고 부르는데 네. 용어로는 이제 뭐 할루시네이션 이제 많이들 나오는데 AI 얘기하면 할루시네이션 뭐냐면 생성형 AI라는 게 자기 마음대로 답변하고 사실 생성 이미지도 제가 이제 원하는 게 나오긴 하지만 알아서 만든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이제 정보로서는 환각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AI가 이제 그럴듯해 보이지만 이제 사실은 틀린 답변을 만들어내는 경우가 이런 거죠. 그래서 건설 산업 같은 중공업 이러한 어떤 전통 산업들이 은근히 또 사람의 어떤 생명, 그 안전 확실히 걸린 부분들 그런 오류가 치명적일 수 있죠.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래서 기술 적용할 때 반드시 이제 AI 답변에 근거를 명시하게 하는 거를 최우선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라도 이 근거 없이 말한 거를 방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검증된 문서 내에서만 답변을 일단 생성하게 해야 되고 그 이제 레그 기법인데 아까 말씀하셨던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요즘에. 그래서 그 아까 말씀드린 나라 상태도 레그가 계속 들어가는 이유가 그런 환각 현상을 없애기 위해서 정해진 정보 검증된 무선에서만 답변하게. 그래서 레그가 이제 AI 답변을 만들면 그 관련 자료를 먼저 찾아서 답변 주는 건데 이제 그래서 저희는 거기에 더불어서 출처를 그러니까 이 출처까지 명확하게 자동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출처를 확인을 바로 할 수 있죠. 그러면 이제 그런 환각 현상에 대해서는 이제 걱정을 안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출처가 분명한 답을 주기 때문에 신뢰도가 올라가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관공서에서도 레그를 명기하는 겁니다. 광고서도 중요하잖아요. 답변 잘못하면은 괜히 이제 법적인 책임 사고. 그래서 저희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처를 통해서 최종적인 결정 단계에서는 항상 사람의 검토를 거치는 게 좋겠다. 그래서 AI는 완벽한 사람의 대체, 지금의 AI는 완벽한 사람의 대체보다는 항상 사람의 완벽한 코파일럿, 사람의 완벽한 비서 이렇게 가는 게 맞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기술적 측면에서는 어떤 모델 개선하고 이제 학습 데이터 품질하고 이제 계속 올라가겠죠. 하지만 이제 현재 시점에서는 AI를 전문가 보조 도구로 이제 안전장치로 하는 거죠. 완벽한 비서로 이제 AI와 이제 친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AI 한계는 인지를 하되 그걸 보완할 수 있는. 아까 보완하는 방법은 문서, 그러니까 정해진 거에서 출처까지. 이런 거를 이제 보완을 하고. 맞습니다. 감사합니다.